근데 얼굴이 나오게 찍었지? 내 머리가 나오게 찍었지? 네. 괜찮아 괜찮아. 네네. 7분 긴장 나와요. 풀라고 준 거야. 여기. 자 이제 그 진도 나가는데 뭐 중간중간에 또 문제 푸는 시간도 들고 할 테니까요. 첫날 먼저 나가보고. 자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익숙한 단어가 있죠. 수열도 익숙하고 극한도 익숙합니다. 맞죠? 수열은 수1에서 배우고 극한은 수2에서 배우죠. 그죠? 두 개를 연결했어요. 자, 유래를 보면 원래 이건 2학년 거의 첫 단원. 과거로 치면 수1, 수열 배우고 바로 극한을 배워요. 근데 왜 지금 이걸 미적으로 뽑아놨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너희들이 이거 적분을 배우는데 저게 왜 3분의 1 x 3승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어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저게 되는지 증명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서는 너희들이 바꿔서 배운 거지. 이걸 수트에서 배워버렸잖아요, 그지? 근데 미적에서는 요 놈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열 극한을 맨 첫 단에 놓고 그걸 나중에 적분에다 적용하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놈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장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열 극한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근데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너희들이 수트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면 극한에 배운 것 중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함수의 극한 수트에서 배우면 첫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요 fx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아는 데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x가 a로 가는 fx는 요 x가 a로 간다. 요 표현이 x는 a가 아니지만 그 a라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왼쪽에서 오는 놈, 오른쪽에서 오는 놈 이런 식으로 극한의 방향을 정하는 걸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래,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요때 쓰는 x는 실수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제 여기서 an 수열에서 일반항 an에서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항의 번호입니다, 그지? 여기서 항의 번호라는 것은 1.1항, 1.5항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n이 3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n이 3으로 간, x가 3으로 간다는 그 표현이 그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 가까워지고 그놈의 값이 같은지 또 같다면은 그놈의 함수 값이 같은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향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3으로 간다는 의미 자체가 n이 3이면 3이지 3에 가까운 자연수가 뭐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ust 뭐만 되냐면은 이거밖에 다루지 않아요. 훨씬 간단해져 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함수의 극한은 중간에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찾는다면 수열의 극한은 그런 건 의미가 없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n 가장 일반적인 수열이죠. n분의 1 뭐 이놈의 역수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거야. 산으로 가니? 바다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렇지, 무한대로 간다라고 답변하면 그럼 이 무한대라는 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해, 발산이라고 해. 발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 역할에서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고 있니? 그렇지,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수렴이라고 해, 발산이라고 해? 수렴이라고 하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0이 너희들 수트에서 잘 배워왔겠지만 0은 아니고 무한수호라고 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다 우리는 무한수 0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극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왜? 그럼 알아서 머릿속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을 거고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n 플러스 1분의 3n이야. 그냥 수열을 치면은 몇 개 나열하다 보면은 아 이건 특별히 규칙성 있는 수열 아니에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다만 뭐 분수꼴로 이루어진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근데 그놈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뭡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3이에요. 그렇죠? 왜 3이냐? 이제 너희들은 지금 이미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거의 결과를 답변할 수 있어요. 왜? 그 이유라는 게 뭐냐? 이거 자체가 n이 무한대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게 함수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특별히 수열의 극한이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쓸까? 이 점점 두 개를 붙이면 뭘 뜻한다고 배웠죠? 약, 그렇지. 가까운, 그러니까 근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 물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지만 근사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k 제곱 공식이 있으니까 얘는 정확한 값, 얘를 뭐 10까지 한걸 구하라 그럼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거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을 필요 없다. 그놈에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려움 없어. 함수과는 똑같습니다. 극한값 계산에는 우리가 방금 경험했듯이 뭐가 있냐면은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는데 그런 쓰지 말게요. 수렴이 있고 발산인데 우리가 꼴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함수 극한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근데 그마저도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메인은 얘야. 너희들 이것만 컨트롤할 줄 알면 얘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참고로 선생님이 모든 강의를 촬영을 해놓고 그거를 너희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용량이 커서 저걸 이제 좀 어쨌든 뭐 이거 TMI가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저 밴드나 이런 데도 올릴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촬영을 좀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구할 때 뭐 하라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습니까? 오케이, 이게 다야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라는 거야. 또 이제 흐름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봤는데 저 세 개는 다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아요? 그것만 보는 거야. 다 맞죠? 셋 다 맞죠? 그러면은 원래 첫 번째 정석 풀이는 뭐냐면은 수렴 가는 꼴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 이유가 얘 자체도 무한대고 얘 자체도 무한대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수렴 가는 꼴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위아래 내가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원래는 이렇게 풀지 않을 건데 정석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위아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식에 대한 변화는 없어. 그리고 극한을 보내버리면은 얘들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버리지. 근데 밑에 3이 남잖아.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함수의 극한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도 충분할 것 같아. 맞죠? 그럼 밑에는 마찬가지야? 같은 원리니까 위아래 n제곱 나눌 거야, 그지? 자,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그러면 그렇게 나눴을 때 날아가는 놈들이 요 놈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남는 게 누가 남아? 이게 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럼 그 이유도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0 곱하기 n 제곱이 생략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0 곱하기 n 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도 0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속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만 0으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0분의 1을 우리는 무한대로 하는 거고 오히려 얘가 이제 3분의 0이니까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석풀이 원리를 보여줬지만 이제 두 번째 풀이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것들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산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예제로는 n이 먼저 생각할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구하는 방법은 없고 무조건 얘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해석들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뭐 유리수라든지 유리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통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 곱할 놈을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라고 쓰고 밑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만 남고 나머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n이 무한대고 무한대 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0이 되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요. 우선 수열의 칸에 극각각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첫 페이지에 그 1번 문제를 바로 풀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2번 문제를 잠깐 먼저 좀 점검하면은 답이 뭐겠어요? 그때는 눈으로 답을 하는 거야. 눈으로는 답을 했지만 말로는 하셔야 돼요. 답이 뭐죠? 1번에 2번. 루트가 있지만 차수로 보면은 루트 n이 최고 차수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으면은 수렴하는데 그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죠. 그럼 답은 2분의 1,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보고 그다음 바로 밑에 것도 한번 너희들 한번 풀어봐봐. 1번만 풀지 마, 손대지 말고 바로 밑에 거 그것도 보면 유리화를 한 번만 해주세요. 2번에 1번만 풀어보십시오. 유리화를 한번 해주시고 차수가 맞는지 보고 이제 좀 느낌 왔죠? 자, 부호 중요합니다. 왜냐면 수렴값이 무조건 양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자, 이렇게 내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리미트 an분의 bn에 대하여 첫 번째 bn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와 an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쓸게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0으로 수렴합니다. 차수가 같을 때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 요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최고 차이 계속 비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봐봐 이제 주의할 거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너희들 느끼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차수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지금 뭐 하는 거죠, 선생님이? 분수를 분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극한 번이면 요거만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수렴하는 놈이니까 0으로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런 게 쭉 돼 있으니까 이것도 0으로 가서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이 다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뭐 이상하지? 그럼 뭐가 이상한지 알아야 돼. 왜 저게 틀린 거죠? 이것인 거죠. 왜? 이건 왜 틀린 걸까? 틀린 거 한번 얘기해 볼래?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해봐, 괜찮아. 자신감 또 이렇게 하나님 자신감이 없고 뭐 그래서 괜찮아요. 왜 틀린지만 알면 돼. 주명이 이거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너희들이 착각하는 거야. 자, 그럴 때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 봐봐. 에이 요즘 누가 사기를 당해요 그러지만 너희들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옛날 사람이니까 사기를 많이 당했어. 근데 요즘은 이 많은 유튜브도 있고 정보도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 거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0,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뭐라는 이게 0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무한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0은 아니지만 0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은 다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 0으로 가는 놈들도 무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원리를 알아야 될 거야.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차수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1대1로 비교하면 차수가 얘가 무조건 크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 모든 수열의 어떤 극한은 0이니까 그건 이상하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미 어차피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야. 0으로 가는 놈이 무한계니까.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뭐 하면 되느냐? 요 분자의 형태를 반항식이라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산으로 치면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일일이 쪼개져 있잖아. 그치? 그걸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어. 1부터 n까지라는 이 자연수의 합. 다시 해서 등차수의 합이잖아요. 그럼 초항 1, 마지막 항 n, 항의 개수 n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시그마로 알고도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인데 밑에 n제곱.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답이 맞는 거죠. 이제 됐지? 그런데 매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걸 이제 합으로 나타내는 게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사값이 목적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쓰고 지울 건데 요거 하나만 너희들 오늘 건져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같은 원리 같은데. 얘도 굳이 쓰자면 이건가요? 위에 분자가? 그럼 얘로 합을 하면 다 어떻게 되지? 잘 알고 있어, 그죠? 근데 극한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뭐만 할 거야? 이 중에서 뭐만 따올 거야? 최고점만 따올 거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뭔가 있다, 뭔가 있어.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볼게요. 뭔가 있다. 갑자기 감탄사 날리면 안 돼. 이게 뭐였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얘는 오케이? 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놈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 놀라지 말라고 진짜 안 놀래네. 자 봐봐. 보통 이제 이 타이밍에 되게 많이 놀랐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야. 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중에 당연히 합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정확한 공식이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기서 무한대로 보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K의 1승이지? 그럼 K의 N제곱이라고 쓰고 차속 하나 올라가고요. 원래 합의 정확한 의미가 차속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그 차수의 만큼 밸런스를 맞춰주면 돼. 그럼 내가 여기를 2N까지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요 자리만 이렇게 되면 돼. 이제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근사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중간중간 오염시키지 말고 자 K는 1부터 N까지 K 물론 정확히 2분의 N, N 플러스 2지만 최고차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럼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어떻게 할까요? 수학에서 갑자기 뭔가 새롭게 뭔가 방향을 틀어보면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일관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6분의 n 플러스인데 잘 생각해. 6분의 위에 2n 3승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n 3승 최고점을 보면. 그러면 3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4분의 1 n 4승이 되겠지.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건 시그마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배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극한의 세계에서는 얘를 이걸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성이 갑자기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규칙성은 이게 이걸로 뭘 만드는 거냐면 그래서 인티그랄 x의 5승이 6분의 1 x의 6승이 되는 과정이 이거랑 무관하지 않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잘 봐. 그렇다면은 일반화를 시켜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교과서는 없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p승이 있잖아. 이 p는 뭐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이걸 정하면은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에서는 얘를 p 플러스 1에 그러니까 이미 적분을 미리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까지 k에 똑같이 p승이면은 똑같이 p 플러스 1분의 1인데 요 자리에 어디까지 더할 건지 그것만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잘 생각해봐 이제. 약간 응용시켜봤는데 그럼 매번 우리가 번거롭게 이거 시그마 또 처리하고 n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표현해. 얘를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여기 내에서도 제곱을 시키면은 이게 된단 말이야. 뒤에 것도 결국 이놈의 차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지금 원리가 최고차. 나중에서 이 형태의 약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k제곱의 4 이걸로 근사된다라고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답이 그냥 3분의 4로 끝나는 거예요.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1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분모가 지금 그렇게 1부터 2n-1까지 더해졌잖아요. 그지? 그 하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시그마나 나타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근사 처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해석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가 2k-1의 그러니까 홀수들의 합이어서 n제곱 그것도 알고 있지만 2k-1의 근사기 때문에 2k-1의 시그마 근사시키면 k 근데 앞에 2 곱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k 자체가 2분의 n제곱인데 앞에 2가 곱했으니까 얘는 n제곱으로 근사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낸 거니까. 그러면 위에 4n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의 전체제곱이니까 4n 제곱해서 답은 4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극한이 훨씬 쉬울 거야. 대신 이것만 잘 넘기면 돼. 수열보다 극한이 훨씬 쉬워요. 다만 정확한 이론은 극한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근사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는 거야.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케이? 오히려 시그마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좋아. 그러면 봐봐. 2번에 한번 봐보면은 이것도 1번처럼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먼저 전개하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봐봐. 결국 제곱 나중에 이 값이 수렴한다면 그놈을 나중에 제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건 함부로 전개하지 마시고 요 안에서 답을 찾는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곱시키기 전에 한번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거 여기다 잠깐만 요거 이해됐습니까? 다시 너무 빨리 넘어가.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너희들은 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필기할 거 없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메인이에요. 이건 교과서에 없으니까 반드시 너희들 걸 만들어야 돼. 됐죠? 여기서 음점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에서 너희들 이 제곱을 전개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풀이가 꼬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유리화를 먼저 시켜. 좀 생략을 할게요. 오케이? 제곱 안에 있는 걸 유리하면 돼. 특별히 식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것만 놓고 보면 얘는 영어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문제를 안 내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에다가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요걸 지우고 루트 2루트 n인데 제곱시키면 4n. 그러니까 답은 선생님 습관적으로 답을 쓸 때 점점을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답을 쓸 때는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왜? 어차피 보면 되니까. 우선 첫 번째. 자, 얘들아, 선생님 봐봐. 극한이 너희들이 처음에 막 너무 어렵게 배우면은 괜히 극한이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보기에는 수요보다 쉬워. 대신 요 극한의 어떤 원리를 알고 이 풀이가 돼야 돼. 원리도 없이 계속 이런 방법만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야 왜 그렇게 풀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리는 요거야. 지금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서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다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경험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모든 과정은 다 이게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수열의 극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원래는 명제 좀 시켜보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시켜볼 수 없으니까 자, 훈련이 되는지 보고 1번에 2번하고 3번에 2번만 3번에 1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1번에 2번하고 3번에 1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주면 풀었니? 모르겠어요. 1번, 2번 한번 볼게요. 1번, 2번하고 3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씩 보면 돼요. 자, 우선 1번에 2번을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자, 요령은 자, 수열의 극한은 첫 번째 항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어차피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이 중요하지 첫 번째 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수열의 규칙이 첫 번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요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급수거든요. 급수. 급수는 용어 자체가 이미 합을 극한을 보내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더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더하는 거나 안 더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근데 수열의 극한은 n번째 항만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 때는 첫 번째 이 초기값보다는 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것은 n번장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럼 n번장이 뭐냐고 봤더니 n번장은 이걸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개가 돼야 되니까 맞나?
그래서 저게 원래 극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수열에서 조금 많이 경험하고 와야 돼. 맞죠? 자, 그러면은 극한 붙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얘네 무한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똑같이 하나의 고배형태 나타내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이걸 근사시켜 보면 된다. 저런 게 좀 이제 돼요. 우리는 근사를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이해랑 같이 합해서 이렇게 이해도 괜찮고 다른 풀이도 하나 보여줄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은 앞에 놓으면 앞에 놓은 대로 2분의 1에 2n 상승 2n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놓으면 뒤에 대로 이해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니? 이제 이게 3이 되는? 오케이. 답은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 자, 근데 다른 풀이로는 만약에 과연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풀도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 이 n이 이미 n번이 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놓으면 n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오히려 뒤에 놓으면 2분의 n제곱으로 분산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차수 맞추는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됐습니까? 둘 중에 좋은 풀이 하나 써놓으십시오. 첫 주제 선생님이 막 스피드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너희들이 풀고 한 번은 센이나 이런 걸 풀어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 두 번째 시간에 질문 받고 수업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조금 괜찮으세요. 첫날은 너희 지금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조금 스킬도 좀 알려줬고 이제부터도 정석대로 안 풀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됐니? 초이도 됐죠? 혹시 초이는 이거 연습장 받았니? 이런 거? 예전에 받은 거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3번 1번도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합이 있으니까 똑같은 과정을 해서 이제 이거는 지금 생략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이건 근사시키면 안 되는 유리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얘를 근사시키면 안 되고 식을 만든 다음에 근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너희들이 언제 얘를 근사를 시켜서 풀릴 건지 언제 식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만들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것도 원리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뭐야? 등차수 합이면 초항 마지막 항 하이에서 n개 얘도 오케이. 만약 이 상태로 이걸 뭐 극한을 여기서 보낸다 그러면 근사시켜버리면 되는데 그지? 이것 때문에 유리화 작업이 먼저 나서 분수가를 두 개를 쓰고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써도 되겠니? 합차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적용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데 어차피 얘에서 얘를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2분의 2n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리화 작용이 목적이라서 여기서 너희들이 막 괜히 헤매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를 좀 빨리 처리했는데 처음에 낯설면은 이런 것들도 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 수열의 합으로 다 나타내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됐나? 그리고 여기 1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근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없으면 됩니다. 다만 루트 n제곱이야 루트 n제곱.
n의 1승이랑 같은 효과죠. 그럼 여기 2분의 루트,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네. 밑에가 두 개 더 있기 때문에 위에는 1. 이거는 이게 다 됐어요. 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열보다는 계산은 간단해.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느낌이라면 좀 선생님 막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2번을 선생님이 풀어낸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3번에 2번이요. 답이 나왔습니까? 응? 2분의 2분의 1? 김명희도? 그러면 풀리네 이제? 언젠가 풀리게 돼. 왜냐면 분명히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중간에 포기만 안 하나 무조건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하긴 한데 바로 밑에 거. 왜 루트가 3개인데 얘는 하나만 뺐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밸런스 맞추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왜 3n이지? 그냥 항상 이유를 달면 돼. 왜 3n이지? 남들은 다 루트 n, 루트 n, 루트 n 3개인데 왜 얘만 3n이지? 그러니까 3n에 있는 그 3개의 n을 하나씩 쪼개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당연한 논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풀어내면 되는 거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거기는 3n을 루트 n, 루트에다가 하나씩 다 주는 거지. 공평하게 주면은 거기에서 유리화 시켜주면 된다. 한번 해보세요. 답을 내보세요. 답장 5번 넣었어. 알았지? 이제 번호가 조금 밀렸어요. 첫 번째 프린트만 그렇습니다. 선생님 번호를 두 번째 프린트는 번호에 다 맞춰놨는데 그게 4번을 보면 안 되고 6번인가를 봐야 될 거예요.
그죠?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할 거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도 바로